작년 연말이었죠.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되면서 도민들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도내 지역 연고 항공사가 사라지면서 도민들의 하늘길에 먹구름이 들이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경영난 심화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 부정적인 여파가 새만금 국제공항에까지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이 단지 기후에 불과한 것인지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전북의 항공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과장님께 좀 먼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인수 경위, 매각 배경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스타항공이 그동안 그 대중국 노선이 사실은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되고 또 최근에 일본 관광객이 급감하고 그다음에 또 18년도에 임차한 맥스 기종이 2대가 있었습니다. 네네. 맥스 기종이 미국에서의 이제 결함 사고로 인해서 운항이 중단되면서 경영 악화가 복합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보잉 737 비행기 결함부터 해서 뭐 일본 불매운동 여파 이런 것도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다른 시각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어떤 시장 경쟁이 첨예화된 것에서 우리가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인수합병 가능성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고요. 차후에도 이런 어떤 인수합병이 추가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항공사가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도모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지역 연고 항공사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어떤가요? 실제로 좀 지역 연고 항공사가 사라져버리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누리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까요? 이스타항공이 2009년도에 사실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23대 정도의 항공기를 등록하고 동남아, 일본, 중국 노선 등 국제 노선 24개 노선을 지금 운항 중에 있고 또 국내 노선도 김포, 제주, 청주, 제주, 군산, 제주, 부산, 제주 등 4개 노선 총 28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타항공이 지금 현재 우리 군산공항에서 탑승률을 보면 작년 18년도에는 92%, 19년도에는 약 93%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타항공이 이번에 매각되면서 이제 이스타항공 관계자하고 좀 대담을 해봤는데요.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항공하고 합병이 아닌 공동 경영 형태로 각 항공사가 각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항공교통에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동 경영을 표방하기 때문에 전북 교통 환경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 형식은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분을 이제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충분히 그에 대한 실력 행사를 저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의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향후를 대비하는 데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스타항공이 2009년도에 군산공항에서 출항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주와 군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을 때 제주 도민이 1시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군산에서 오면 그 군산에 온 비행기가 2시 정도에 제주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군산을 출항하는 제주도행 비행기는 제주 도민을 위한 거였지 우리 전라북 도민을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2편이 더 증편돼서 오전 일찍 갔다가 오후 늦게 돌아오는 건 모두 다 이스타항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생겨서 군산공항을 더 많이 이용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타항공이 매각됐다, 제주항공으로.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가 면제가 됐을 때 청주, 그러니까 충북권 뉴스, 그러니까 지역 정가에서는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
이스타항공은 군산을 두고 있는 전북 지역 연고 기업이지만 국제선의 허브공항은 청주로 삼고 있다.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생기면 청주 국제공항을 베이스로 한 국제선 노선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청주 기반의 공항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에어로케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이 없어졌다. 그럼 당연히 또 걱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제주항공이 제주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너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안공항을 국제선 허브로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국제공항과 경쟁이 될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제주항공이 우리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저는 도에서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고 진짜 어떻게 이게 이어질 것인가를 정말 열심히 한번 보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노선 감축 가능성이 좀 없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이 가장 커다란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연고 기업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 기업 생태계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역 연고 기업은 아무래도 지역 정서를 외면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제주항공은 우리 노무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전북 지역 정서나 우리 전북 지역 내 어떤 무슨 교통 물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에 하나 노선 감축이 이루어진다거나 노선 감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하면 이건 우리 교통 물류 어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라고 네, 좀 과장님,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게 군산 제주 간 노선이거든요. 그동안은 도민들 입장에서 제주까지 일일 교통생활권이 그래도 이스타항공 덕분에 가능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이 불투명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 혹시라도 저희가 우려하듯이 예. 군산 제주 간 노선이 감축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럴 경우에 대한 혹시 대비책 같은 것도 좀 마련해 놓으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스타 관계자하고 만나서 또 지난주에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MOU 체결이 향후 5년간은 군산 공항을 그대로 이스타항공 본사도 그대로 군산에 유지하고 네. 5년간은 운행도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의 시스템 변화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MOU 내용대로라면 예, 예. 당분간은 예, 그대로 노선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 예. 말씀이네요. 또 항공 이제 수요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스타항공이 여기 군산에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았겠어요? 지역 인재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게 대한 있었죠. 문제는 없을까요? 예, 저는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연고 기업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타항공은 항상 신규 채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한 약 20% 정도 그렇게 좀 항상 좀 고려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지역 연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지역 인재들의 어떤 채용이나 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고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사실. 과장님 혹시 이스타항공이 도내 지역 연고 기업임에 따라서 도에서 이렇게 창출되는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일자리 관련한 좀 효과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스타항공에서 매년 이제 전라북도 인재 채용에 사실은 앞장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 18년도에 105명을 채용하면서 23명을 지역 인재를 채용했었고요. 네. 또 19년도에도 105명 정도를 신규 채용해서 20명을 지역 인재를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20-30% 정도 예. 이렇게 지역 인재를 사실상 할당 비슷하게 채용을 해왔다는 건데 그 부분도 불투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몇 명을 채용하는데 예, 예. 한 100명을 채용하는데 한 20명을 채용했다라고 하면은 언뜻 감이 안 오는데요. 2015년도 하반기 채용 같은 경우는 46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4,200명이 몰렸습니다. 예, 그 중에 전라북도 인재를 15명을 15명, 뽑았는데 예, 예.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향토 기업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오래 생명을 가지고 좀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모 기업 자체가 없거나 혹은 부실하다 보니까
노제 폐뇌, 또 유가 문제 이런 문제로 휘청거려가지고 이게 제주항공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속이 타고 아프죠. 예. 개인 입장에 정말 쓰라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주항공으로 넘어가게 됐었을 때 모기업이 좀 애경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전라북도를 이스타처럼 생각해 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저도 또 한마디 덧붙이면 참 그게 아쉬워요. 첫째는 우리 지역 연구 기업이 하나 더 사라졌다는 게 가장 아쉽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보더라도요. 지금 새만금 개발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제공항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지금 뭐 시공 단계에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근데 네. 항공사가 우리 그 사실은 이 항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공항이 허브 공항이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 공항에 허브 공항을 둘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이스타항공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런 이스타항공이 지역 연구 기업이 사라졌다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전라북도 앞으로 그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의 전략론 차원에서 얘기하면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사실은.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뭐 그간에 좀 사업 진행 경과 많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금년도부터 기본 설계를 착수를 해서 2년간, 그다음에 기본 및 실설계 2년, 그리고 나서 사업 착수를 2024년도부터 해서 202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준공 시기를 좀이라도 앞당겨야만이 된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지금 SOC들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라든지 남부기축도로라든지 동서도로가 대부분 2024년 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도 2선석이 2025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려면 저희 행정계획을 좀 앞당겨서 저희들도 개항 시기를 1, 2년 정도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 새만금 공항 이거 미래 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미진미진하면 이거 불확실해요. 근데 이제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타 면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근데 저는 도는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작년에 그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예상 사업비가 1조 2,953억이고 2021년 설계 들어가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민분들이 이제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이 문제를 정말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 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새만금 신항만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역이 생기고 그게 대하역까지 이어지면 그 대하역을 거쳐서 장항선을 타고 충남 서부 쪽 사람들, 전라선, 호남선 이용하는 전북 도민들이 기차를 타고 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신항만 쪽에서 물류도 역으로 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공항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잼버리 전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저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이 늦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김해공항이나 그 영남권 신공항 문제처럼 기존의 어떤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새만금 거기는 지금 국가 땅이기 때문에 무슨 보상 문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많이 주장을 하면 저는 분명히 단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정부안은 2028년 예정이고 전라북도의 바람대로 목표대로 당겨지더라도 2026년에 돼야지 이제 준공 및 개항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잼버리 대회를 유치할 때는 2023년까지 어떻게든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약속은 못 지키게 된 셈인데, 그럼 그 당시 잼버리 대회가 개최됐을 때 어떤 교통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해놓으셨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2023년 잼버리 대회 이전에 이제 개항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항 건설이 사실은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최소 9년에서 10년 그렇죠. 정도가 네. 소요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잼버리 이전에 개항을 해서 잼버리 때 쓰기에는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보고요. 공항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1, 2년 정도는 앞당겨서 적어도 2026년이나 27년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도민들이 하늘길을 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실 입장만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타도 면제 받았고 사업계획성 적정 검토도 받으셨고 뭐 사업 부지도 확정되고 이제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조속한 계획 추진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공항의 어떤 운영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지방 공항들 뭐 13곳 중에 10곳은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심각한데요. 혹시 뭐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해서도 조금 이와 관련돼서 검토나 보관 같은 게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그 국내선을 운영하는 공항이 지금 14개 공항인데 그 중에서 이제 4개 공항은 흑자고 사실은 이제 10개 공항이 적자에 허덕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이제 그 군산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스타가 그동안은 흑자를 좀 내왔었거든요. 내왔었는데 대한항공하고 같이 합쳐보면 이제 적자인데 사실은 이제 이스타항공만은 이제 흑자를 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국제공항이 건설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항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 또 공항을 살리는데 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필요는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제 뭐 해외 국제로선의 취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또 어떤 물류 뭐 허브 공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금 물류 허브공항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그 여객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치중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을 지금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MRO가 그 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 향상 지원을 위한 정비, 수리, 분해 조립 사업의 약자인데 이게 기존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자체 정비를 하니까 좀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비 시설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거를 무항공항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거잖아요. 예. 항공 특화 산단을. 여기가 지금 2022년이면 벌써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항공 화물을 국제 운송 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가 3개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그래서 청주공항이 양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디언즈 항공이라는 회사하고 해서 청주공항 기반으로 항공 화물 거점을 만들겠다 했는데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떨어졌어요. 이번 심사에서 작년 심사에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해안권에서 항공, 철도, 항만이 예. 갖춰져 있는 트라이포트가 되는 건 새만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새만금과 관련된 여객 운송 증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물류 허브 중심 이것은 약간 공허한 느낌의 어떤 물류 중심으로 만들 거예요라는 거 말고 무안공항과 청주공항 같은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빨리 하셔서 무안이나 청주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고 있을 때 저희도 빨리 그 뒤를 따라서 뭔가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수치들을 기록한 공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들이 어쩌면 태반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제대로 운영 안 되니까 예천 같은 경우에는 뭐 군에 넘겨버린다거나 또 뭐 포항 같은 데는 항공대 그냥 훈련장으로 그냥 넘겨버린다거나 또 무안국제공항도 이야기하지만 원래 생각했었던 것에 적어도 그게 한 10% 정도밖에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새만금 공항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그림을 그릴 때 공항 하나가 와서 들어선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에어로트로폴리스라고 부르던가 뭐 그런 개념들이 있을 텐데 공항을 배후로 두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공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도시를 갖다 아예 꿈을 꿀 때 좀 크게 꾸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신명교 노무사님께서 사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 부족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허브 공항을 얘기할 때 여객 수송 허브들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화물 수송 허브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이 새만금 공항이 여객 수송 허브도 가능하지만 화물 수송 허브로 우리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항만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물류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만큼 물류 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이 드물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요, 대한민국 모든 게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객 수송,
그 허브, 그다음에 심지어는 인천공항이 화물성 허브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육성하고 있어요. 그 공항을 또 지금 더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화물 수송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 비행기를 이용한 화물, 예를 들어서 뭐 경밥, 단소 어떤 제품들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고가의 제품들, 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비행기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또 인천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도 가능하고 여름에 태풍이 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송 체계가 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새만금 공항이 어떤 수송 허브로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저가 항공, 뭐 이스타 항공, 뭐 매각 문제, 그다음에 이게 다 수요 부족이라는 지금 이게 키워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수요는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와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제주 항공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많이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원래 조그마한 어떤 저가 저비용 전형적인 저비용 항공 회사인데 이 시작이 텍사스 주에서 어떤 주 도시 내에 주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댈러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오스틴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항공 어떤 수요를 창출해냈어요. 얼마든지 수요는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저마다 좀 그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 기타 예. 전국 항공교통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듣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이제 항공 수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항공 수요가 부풀려졌다, 과대하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항공 수요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었지만은 기재부에서도 KDA를 통하여 사업계획 적성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30년 74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됐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55년에는 약 84만 4천 명 정도. 이게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2019년 말에 우리 군산공항 이용객 수가 약 30만 정도 됩니다. 국내선 6편에 30만이면 대단한 탑승률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항공 수요가 결코 부풀려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게 초점이 수요 같은데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때로는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공급이 또 역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약간 우려될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주까지 노선 감축, 노선 증설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쉬운데요.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렇게 배로 나르는 어떤 페리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관광객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 섬에 가고. 그랬을 때 보면 예전에 그랬대요. 어떤 배가 어떤 경영인이 승객이 모이면 배가 출발하겠다. 네. 그게 수요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갈 거 아니냐. 근데 경쟁하는 어떤 경영자가 그랬대요. 나는 승객이 오든 오지 않던지 간에 정시간에 항상 출발하겠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관광자원, 특히 우리 전라북도 관광자원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예전에 우리 조선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왕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서도 못 오지만 항공편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이러한 것들은 보게 되면 가야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로 가야겠다. 언제 가야겠다. 딱 갔을 때 계획에 맞춰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을 짤 수 있어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공편이 없어요. 그러면 관광 자원 개발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공급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스타항공 매각설부터 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진행 상황 그리고 전북의 항공교통의 비전까지 여러 가지 주제 이야기해